미국 국빈 방문 나흘째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펜타곤이라고 불리죠. 미국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서 미군의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승전 의원. 네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저는 당연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북한이 우리의 대화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약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끝까지 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시각은 반드시 필요한데 네. 윤 대통령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형 삼축 체제를 포함해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 도전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번째는 한미연합훈련을 더더욱 강화하겠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핵의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단 변호사,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펜타곤, 미국 이 국방의 중심인 펜타곤을 방문한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펜타곤을 방문했던 대통령은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특히 윤 대통령의 이 펜타곤 방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 펜타곤 내에 있는 군 지휘 통제센터를 방문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최초의 방문이라는 거예요. 이 군 지휘 통제센터가 뭐냐면 소위 우리는 워룸으로 알고 있는 곳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때 유사시에 대통령과 그리고 이 지휘부, 군 지휘관들이 직접 거기에서 보좌하고 논의하고 전략을 논의하는 핵심 시설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처음으로 방문한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전날 워싱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워싱턴은 다음에 바로 이 일정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하겠다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도 외국 정상으로서 최초로 방문을 했습니다. 자, 승재현 의원.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워싱턴 선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워싱턴 선언을 두고서 우리 측에서는 이거 사실상의 핵 공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측 설명을 들어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잖아요. 그럼 이게 큰 벤다이어그램 안에 네. 있는 개념이고 이 안에 교집합이라는 개념이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핵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맞는데 그 공유라는 의미가 통제하거나 핵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겠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듯해요. 그러면 그런데 같이 공유가 우리가 설명한 거는 같이 통제한다라는 개념이고 미국 측 설명은 같이 통제하는 건 아니다 이런 핵 거고. 공유는 같이 한다.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만약 핵전쟁이 북한이 핵을 쏜다면 당연히 핵 공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호한 의지, 단호한 핵에 대한 응징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핵 공유라는 개념은 분명해요. 근데 과연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컨트롤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와서 그 핵이 존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공유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개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개념에 오는 시각차라고 봐야 되는. 예, 근데 분명히 지금 있는 그 워싱턴 선언에서는 과거와 다른 진일보한 핵의 공유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통제권까지 간다라는 개념으로 미국 입장에서 조금 더 크리티컬하게 판단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분명히 지금의 워싱턴 선언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선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 네.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날 보니까 딱 5년 전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한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2018년 4월 27일 딱 5년 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런데 5년이 흐른 2023년 4월 26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손을 맞잡았어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참 5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보면서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95% 이상이 확장 억제에 관한 내용에 할애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은 맨 끝에 한 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께서 방금 보여주셨던 사진처럼 우리가 5년 전에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이게 남북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냈고 그런 의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5년이 지난 지금에는 오히려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북한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북한의 도발 굉장히 강해졌고 북한의 공격 수위나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길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간의 의제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미국 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성과를 봤을 때 네. 미국 측의 노선을 너무 과도하게 따라가고 있다. 너무 미국의 의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5년 전에 있었던 이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주년을 맞아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더 늦기 전에 평화의 길로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북한이 어쨌든 이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핵 위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쌓아가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북한이 최근에 하고 있는 도발의 수위 또는 뭐 무기 개발의 수위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런 북한을 참아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도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비판할 것은 하되 그럼에도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지나치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적대적인 외교에 있어서의 적대적인 감정도 고조되고 있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도 여지는 주었지만 사실 아무나 노력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대한민국이 가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상대 국가에서는 이 길을 가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승지연 의원,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워싱턴 선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 핵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과연 어제 워싱턴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혹시 북한의 반응이 나온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북한 반응이 안 나오는데요. 없어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북한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 국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뭐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는데 사실 저도 통일부에 관련된 자문위원으로 북한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쌀을 주면 이게 군사 물자로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다른 어떤 과자나 음식, 그러니까 절대로 군사용 물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북한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결국 북한은 대한민국에 주는 건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과연 북한이 지금 있는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과거의 전례를 생각하면 ICBM이나 SRBM을 분명히 쐈어요. 쏴서 그들이 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남북회담 그 건물을 폭파시켰는 게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보면 한미일 동맹이 강해지고 미국과의 관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수위의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는 더더욱 강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쎄요. 북한이 지금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통상 전례로 봤을 때는 며칠 뒤에 본인의 입장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내놓을지 그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